2월 20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재판 전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나 이재명에 대해서나 이 재판 전국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증인신문이 거의 끝이 났고 오는 26일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려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되면 3월 중순 3월 말 선거법 위반 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제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마저 나와서 그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강압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재명이 계속 이 트집을 잡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공소장을 바꾸면서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중형이 선고가 돼도 어제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고가 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자신이 조기 대선이 있으면 5월 조기 대선이 있으면 출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5월 대선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5가지 재판 이 재판이 모두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출마를 하겠다. 이 출마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믿고 요즘은 황당하게 이 민주당은 보수, 중도 보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재명이 중도 보수가 되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내 반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다음 달에 이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출마는 강행을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만큼 보수까지 이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이 끌어안아야 한다.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이죠. 이재명 자신이 끌어안아야 지금 자기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외연을 크게 넓혀야 자신의 지지율 이 30% 벽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데는 민주당보다는 자기를 앞세웠기 때문이고 개딸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크게 그물을 짜고 자신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그렇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리도 열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준비 기일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형사재판이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도 오후 3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이 구속 취소 청구입니다. 이 구속 취소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여부가 오늘 심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오후 3시부터는 이제 증인신문,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비롯해서 홍장원, 조지호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느냐. 홍장원의 메모, 정치인 체포입니다. 조지호의 진술입니다. 이 정치인 체포에 대한 이 진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 사람의 증인, 마지막 증인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증인신문도 모두 끝이 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고 보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고 기간까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보름 뒤에 다음 달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여론도 엎치락뒤치락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재판 전국이 이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했고, 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에 의해서 쏟아진 29건의 탄핵, 이 많은 탄핵건에 대해서 제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될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오락가락하고 완전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문영배를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과 결탁되어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급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난 2달 넘게 이 재판 전국에서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49%, 민주당 37.2%입니다. 지금 11.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2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6.9%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1.8%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걸쳐서, 또 40대, 50대 제외하고는 전 세대에 걸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탄핵 소추안이 만약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무당층까지 이렇게 넓혀서 여권의 대선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냐? 김문수가 37%였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넘게 김문수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어제 또 그 나경원과의 그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60명 가까이 모였다. 여론조사 1위의 위력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훈이 13.5%였고 한동훈이 11%였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오는 26일 책을 발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등판을 한다. 한동훈이 발간할 그 책의 내용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동훈 그 책이 윤 대통령이 재판 전국, 탄핵 전국에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가 1위를 하고 있고 오세훈 2위, 한동훈 3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김문수의 확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장관이 별다른 이런 메시지를 자주 내지도 않는데 압도적인 이런 1위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탄핵 전국에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문수로 지지율이 모이고 있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기가 애매한 입장에서 김문수로 모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물론 김문수 자신의 청렴함, 지지율을 끌어모은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 김문수가 이 1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김문수가 무너졌을 경우에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한동훈이 좀 더 이 비상계엄, 이 탄핵 전국에서 좀 더 국민의힘 당원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이 여론조사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강성 지지층의 이 지지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 또 중도층, 야권 지지층, 중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경우에 누구를 꼽느냐? 우원식을 꼽았습니다. 우원식 24.2%였습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가 없다가 23.9%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김동연 등이 순서로 있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중도층까지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면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 아니면 우원식이다. 우원식도 뭐 출마하지 않겠다. 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원식으로 모여 있는 것은 이 여권에서 김문수로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전국에서 야권에서도 이재명이 아니라면 갈 데가 없다. 새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것이냐 49.9%였습니다. 기각될 것이다 39.7%였습니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냐 45.5%가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무죄가 될 것이다는 35.4%였습니다. 이것도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이 급변하는 재판 전국, 여야에 걸친 이 재판 전국이 가르마가 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또 형사재판을 지켜보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인신문도 거의 끝이 났고 더 재판 이 심리를 지연시킬 요인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최종 어떤 뭐 결단을 내린다면 두 가지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야 선언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변호인단이 모두 총사퇴를 하는 것이냐.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해도 이 심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금 하야 선언을 해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이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고 또 윤 대통령이 하야라고 하는 카드를 던지는 윤 대통령 측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부분, 오늘 이 탄핵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변수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 8명도 지금 4대4로 나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4대4로 나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결단, 어떤 승부수를 던지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